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바로 갱년기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 어, 혹시 나도?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정보로 함께 바꿔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첫째,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둘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지, 그리고 셋째,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특히 호르몬 요법과 비호르몬 요법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를 위한 건강관리 계획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갱년기 하면 보통 여성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거든요. 그럼 뭐가 같고 또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요. 그냥 우리 몸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 이게 갱년기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남녀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 여성의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뭐랄까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반면에 오른쪽 남성의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 아주 완만한 언덕길 내려가듯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매년 약 1%씩요. 바로 이 속도의 차이가 증상의 양상을 다르게 만드는 건데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 호르몬 변화가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몸은 이런 변화가 시작될 때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나 지금 변하고 있어 하고 알려주는 그 신호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이 쿠퍼만 지수라는 걸로 자가 점검을 해볼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항목들 한번 쭉 보세요.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거나 잠을 설치고 괜히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것들이요. 이 10개 중에서 5개 이상 이거 내 얘긴데? 싶으면 이건 전문가랑 한번 이야기해 봐야 할 때구나 하는 중요한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남성분들은 그럼 어떨까요? 주로 기운이 없고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뭔가 예전 같지 않은 신체 능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의욕이 뚝 떨어지거나 괜히 울적하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저녁만 먹으면 꾸벅꾸벅 존다거나 이런 것들이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신호들이니까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가 진단은 어디까지나 신호등 같은 거예요. 빨간불인가? 하고 의심해보는 단계죠.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바탕으로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 같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전문가와 제대로 상담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바로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다 하시면요. 이 호르몬 요법이 정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호르몬 부족이잖아요. 그걸 직접 채워주는 거니까 효과가 가장 빠르고 강력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타이밍 가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폐경이 되고 10년이 지나기 전 혹은 나이로 치면 6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기를 잘 지키면 치료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고 부작용 위험은 확 낮출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인 거죠. 왜 그 타이밍이 중요한지 이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안면 홍조가 사라지고 뼈가 튼튼해지는 등 아주 확실한 이점들이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혈전이나 유방암 같은 잠재적인 위험 부담은요, 치료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은 커지고 위험은 줄어드는 거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부족한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해주면 증상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질환 같은 다른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미리 검사하고 치료 중에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 치료가 개인적인 건강 상태 때문에 맞지 않거나 혹은 좀 꺼려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다행히 다른 대안들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호르몬 치료가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다른 약물 치료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비호르몬 약물 중에서는 흔히 항우울제로 알려진 SSRI나 SNRI 계열 약물이 안면 홍조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죠. 효과가 한 60% 정도 되네요. 물론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약이 좋더더라 하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야 합니다. 시중에 보면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대부분이 전문의약품만큼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효과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역시 검증된 치료법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증상을 없애는 걸 넘어서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갱년기는 그냥 좀 불편하고 지나가는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기점으로 우리 몸의 건강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그리고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의 위험이 모두 급격하게 올라가는 정말 중요한 건강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약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이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이 간단한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주일에 150분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거나 뛰기. 둘째,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력 운동하기. 셋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기. 이것만 꾸준히 해도요, 체중, 뼈, 기분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파트너가 있죠. 바로 식단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연료를 넣어주는 건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뼈를 위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꼭 챙겨주시고요.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아연, 그러니까 해산물이나 견과류 같은 걸 신경 써서 드시면 좋습니다. 결국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인 셈입니다.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중요한 전환점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점으로 만들고 계신가요?